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마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마트 종목이 요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근데 다른 종목 막 급등하면서 상승하는데 이 종목은 뭐 1%, 2%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갔다도 다시 또 음봉 주면서 좀 빠졌다고. 근데 추세로 보게 되면 은근하게 상승합니다. 네, 월봉에서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그리고 거래량도 살짝 들어오는 모양새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그 월마트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게요. 월마트 사상 최고가 달성. 월마트의 사상 최고가 달성. 월마트의 주식은 2024년 11월 29일 기준 92.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77.04%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며 월마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적인 시장 전략을 반영합니다. 월마트의 시장 가치 마켓캡은 7,38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글로벌 리테일 업계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상승하는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긴 하겠는데 우선 뭐 실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좀 실적은 아시죠? 실적은 뭐 너무 좋게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근하게 계속적으로 뭐 좋은 거죠. 나쁘진 않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볼 것 같긴 한데 이번 시간에 모멘텀 분석 시간이라 가지고 토탈 레베뉴가 지금 이게 종목이 밀리는 이죠. 단위가 100만 달러, 100만, 1억 6천 잠깐만 100만 달러잖아. 100만 달러니까 100만에다가 1608억 달러구나. 1608억 달러요. 이전 연도 분기가. 근데 당해 연도 분기는 이게 지금 아마 3분기일 거요. 그렇죠. 3분기 1695억 달러. 1000 다시 1608억 달러에서 1695억 달러. 그러니까 약간 증가 그죠. 그래서 약 5.5% 증가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약간씩 증가해요. 전년 대비 봤을 때도 네, 증가했어요. 4,747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5.4%.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 살펴보게 되면은 월마트의 2024년 3분기 실적은 주요 수치를 통해 강력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예상치가 0.05달러였거든요. 근데 0.58달러. 0.05 잠깐만. 조정 순이익이 0.58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0.05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통합 매출 증가율은 5.5% 증가했다. 미국 내 비교 매출 5.3% 상승으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4.0%를 초과했다. 글로벌 전자 상거래 매출 27% 증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22%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다시피 컨센서스 대비 다 좋게 나왔어요. 시장 평가 목표 주가 상향. 월마트의 이러한 성과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바클레이즈, 키뱅크 캐피털 마켓, 파이퍼 샌들러, 베어드, 구겐하임, RBC의 캐피털 마켓 등의 월마트의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월마트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장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아니, 요 사이.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근데 지금은 92.60달러죠.
그래도 목표 가격까지 올라오긴 했네요. 뭐 100달러까지 찍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목표 가격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로 상향했다는 거. 전략적 성장 동력. 월마트는 몇 가지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광고 플랫폼과 상인 지원 솔루션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배송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 전략.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한 카테고리 확장과 프로모션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월마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월마트는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평가라는 얘기죠. 일관된 실행 필요성. 월마트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거 좋긴 한데 성과도 있고 컨센서스보다 다 좋게 나왔고 하지만 지금은 고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월마트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좀 빠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향후 전망. 월마트는 4분기 실적에서 강력한 휴가 시즌 매출과 전략적 실행을 통해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세와 광고 사업 확장은 월마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월마트의 사례는 리테일 업계에서 효과적인 전략과 일관된 실행이 어떻게 기업의 성과와 시장 가치를 증대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월마트의 성장성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은 목표 주가를 참고해 볼 수가 있죠.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다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지금 77.04% 주가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라든지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이 리스크라 보는 거죠. 그리고 월마트는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쇼핑 시즌. 근데 월마트는 그냥 단순하게 월마트 관점으로만 보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할 때는. 그나마 지금 미국의 어떤 성장을 이끄는 것은 소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월마트니까. 그래서 월마트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다 살짝 꺾였죠. 살짝 볼까요? 네, 올라오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어딜까요? 152.89달러 찍은 다음에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상승 환영 캔들 나왔죠. 그래서 약간 그 반도체 쪽은 살짝 꺾인 건 있어요. 근데 월마트는 안 꺾이고 계속 우상향 올라가고 있죠. 만약에 월마트까지 꺾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비에 대한 위축이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월마트를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와 비식품 판매가 증가했다. 그리고 고객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이번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향후 월마트 가격 정책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하겠죠. 이 글을 통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다 초과하면서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아까 전에 제가 좀 글을 읽다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냥 0.5달러를 초과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래서 요거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네, 조정 순이익 EPS.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53센트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58센트가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요거는 아까 그거는 이제 초과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0.05센트를 더 초과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0.05달러를 초과했다는 얘기지. 하여튼간 뭐 컨센서스 대비 EPS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매출도 예, 여기 보시다면 컨센서스가 1677억 2천만 달러였는데 1695억 9천만 달러. 비교 매출도 월마트는 5.3%, 샘스클럽은 7% 증가했다. 뭐 다 좋게 나왔단 얘기예요. EPS도 뭐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EPS하고 매출을 주로 보잖아요. 네, 매출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 EPS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비교 매출도 네, 5.3%, 7%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전자상거래 및 고객 지출 패턴. 월마트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전자상거래 매출 이커머스 세일즈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이는 매장 픽업과 가정 배달의 성장이 주요 동인이다. 그래서 이 월마트의 어떤 매출에서 좀 비중을 나름대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성장 비중, 성장에 대한 비중. 예, 전자상거래 매출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2%.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추가 비용 지불 패턴, 고객의 약 30%가 더 빠른 배송 옵션,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 배송을 선택하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식품 매출의 반등. 11분기 연속 하락하던 비식품 일반 상품 매출이 최근 2분기 동안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식품 매출이라고 한다면 TV, 애플 에어팟, 비스, 헤드폰, 타이어 등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식품 매출 말고 비식품 매출. 판매 부진 품목, 계절적 영향을 받는 의류, 난방기기. 하여튼간 이제 비식품 매출의 반등,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및 전망. 월마트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는 연간 매출 성장률을 3.75%에서 4.75%였는데 이번에 상향된 전망치는 연간 매출 성장률을 4.8%에서 5.1%. 이제 12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11월 30일 토요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쇼핑 시즌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기대가 좀 되죠?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도 상향했다니까. 관세 정책의 잠재적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수입품 관세는 월마트의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마트의 대응 전략, 미국 내 생산, 재배 또는 조립된 제품 비중이 약 3분의 2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상품 다변화, 다양한 수입원 확보를 통해 가격 상승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고려하겠다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 완화 및 소비자 행동. 월마트는 고객들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더 나은 가격과 가치를 찾기 위해 신중하게 소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할인 또는 특별 행사를 기다린 후 구매 결정. 전체 소비 지출 증가율. 미국 전역에서 연말 소비 증가율은 2.5에서 3.5% 전망.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네, 주가 및 시장 반응. 월마트의 주식은 2024년 들어 65% 상승하여 S&P 500의 24% 상승률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월마트 종목이 S&P 500은 24%, 월마트는 64% 상승했다는 거고. 월마트는 고객 중심 전략과 가격 경쟁력 강화와 전자상거래와 일반 상품 판매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연말 시즌에도 강력한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 정책 및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관세 쪽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실행되게 되면은 그래도 뭐 연말 쇼핑 시즌으로 이제 들어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는 거죠. 월마트 2024년 회계연도 가이던스. 이거는 이제 2025년 회계연도 가이던스. 월마트 2025년 회계연도 주요 가이던스. 순매출. 2025년 순매출은 전년 대비 4.8에서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순매출이 6,426억 달러였다며 2025년 예상 순매출은 6,735억 달러에서 6,756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증가한다는 거죠. 조정된 운영이익은 8.5%에서 9.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주당 순이익이 2.42달러에서 2.47달러로 전년 대비 상승. 이거 좀 괜찮은 거예요. EPS가. 이는 투자자들에게 월마트의 수익성 개선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보게 되면 요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또 모멘텀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간 뭐 보셨죠? 제가 세 개의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한 건데요. 근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가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냐면은 전자상거래 쪽이 많이 성장해서 좋게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식품, 비음식료, 그러니까 뭐 전자상품, 그런 쪽도 판매가 잘 됐다. 세 번째로는 올해 해기년도 매출이 좋게 나올 것 같다. 작년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기대가 되는 거죠.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실적 기반으로 보는 거고, 가이던스도 좋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연말 쇼핑 시즌으로 돌입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지금 월마트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자료 갖다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근데 진짜 이 종목은
뭐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목하셔야 될 종목일 것 같아요.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는 뭐 보시다시피 공매도 최근에 뭐 11월 27일자리까지 나왔는데요. 93만 주죠. 공매도 주문 수량. 체결 수량은 45만 주. 공매도 비중을 보시다면 3.16이에요.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종목을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공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면은 기준점이 나오잖아요. 3.16이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있으니까 이렇게 음봉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없죠. 공매도 청산 소일 미상한 잔고가 뭐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여기 4,400만 주였다가 9월 13일 날 지금은 3,500만 주. 물론 이제 최근에 약간 증가하긴 하네요. 10월 15일 날 3,200만 주, 3,100만 주였다 3,500만 주 살짝 증가하는 거 있네. 그리고 일평균 공매도량도 네, 약간 증가하는 거 있네. 근데 공매도 청산 소율이 뭐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이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공매도의 영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라가겠죠, 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살펴볼까요? 월마트에 대해서. 뭐 이번 시간은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딱 모멘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관련해서는 뭐 제가 좀 정리한 자료하고 좀 나머지 또 기술적 관점도 뭐 기술적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재무적 관점에서 함께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모멘텀 관점으로만 좀 포커싱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어떻게 좀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방송?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동가치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네, 여기 가입 버튼 한번 눌러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 방송으로 오세요.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하시면서 네, 당연히 돈도 벌면 좋긴 하겠죠. 재무제표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목 분석하는 것은 가치평가 세션에 네, 모아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네,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다 업로드 해드릴게요. 재무제표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한 거는 지금 시간은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다 올려드리고 네, 국내 종목 그리고 돈의 흐름 네, 세션도 있고 네, 투자교육 네, 이거는 이제 기술적 관점, 펀더멘탈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 영상 다루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증권시황 오늘도 방송했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오전 7시에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동향을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요 자료는 동가치 유튜브 TV 자료 블로그에 있으니까 네,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좀 자료가 많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